네가 무슨 낯으로 이 집에 다시 들어와. 박영자는 젓가락을 떨어뜨린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영정이 나란히 놓인 거실 문 앞에 7년 전에 사라진 며느리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허름한 점퍼를 입은 아이들이 떨리는 눈으로 제사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들의 인사소리에 영자의 다리는 그대로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 들고 도망친 죄인인 줄만 알았던 며느리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주들. 그리고 그날 영자가 믿어온 7년 만의 진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압구정동 저택의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박영자는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15주기 제삿날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영정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죠. 여보, 어떻게 이렇게 혼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도 보고 싶어요.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 영자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는 아들 민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내가 수진이를 좀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내가 바보였어요. 영자가 한숨을 쉬며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갈비찜, 남편이 즐겨 먹던 북어국, 그리고 수진이 명절 때마다 만들어주던 송편까지. 모든 것이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올렸습니다. 평소라면 친척들과 임직원들로 북적였을 제사가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왔다고? 오늘 올 사람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도 올 예정이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가정부 이모도 휴가를 줬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개인적인 제사라고 말했었거든요. 영자가 일어서려는 순간 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타난 사람을 본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큰 아이는 7살 정도, 작은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7년 전 민수의 장례식 이후 소식조차 알 수 없었던 며느리와 손주들이 제삿날에 나타났다니. 수진아, 진짜 너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어디 있었던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7년 전 이 집을 나갈 때의 수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은채야, 민준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얼른. 큰아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똘똘해 보이는 눈빛과 의젓한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은채예요. 작은 아이도 수줍게 따라했습니다. 형의 뒤에 숨으려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에요. 그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휴, 우리 애들. 어떻게 이렇게 컸어? 나나 몰래 이렇게 자랐단 말이야? 은채와 민준. 7년 전가 태어났던 손녀와
며느리 뱃속에 있던 손자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라서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세상에. 영자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7년간 꾹꾹 참았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냉정하고 강인한 여성 경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손주들을 그리워했던 한 할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뒤로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7년 전 이 집을 나올 때의 원망과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지금은 미안함과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찾아와서. 아니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와줘서 이렇게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수진아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영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주 많이 근데 제가 돌아올 용기가 없었어요. 7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의 차가운 대우, 재벌가의 엄격한 규율, 그리고 남편을 잃은 절망감. 모든 것이 버거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던 그날. 엄마, 할머니가 왜 울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5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은채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서 우는 거야. 정말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영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채, 민준아.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영자가 두 손주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민수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사진 보여주면서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은채의 말에 영자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에게 자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럽고 화가 났어도 아이들에게만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준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그래,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니? 네, 할머니가 엄마랑 아빠를 많이 사랑했고 저희도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민준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 민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심지어 말투까지. 너무나 닮은 모습에 다시 한번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민준아,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할머니, 아빠가 하늘에 있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셔. 아빠가 할머니도 지켜봐요? 은채의 질문에 영자는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할머니도 지켜보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영자와 수진이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큰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여기 계셨네요. 아이들 옷이랑 간식 사왔어요. 철민 오빠.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강철민이었습니다. 민수의 대학 동창이자 현재 경쟁사인 한서그룹의 전무였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철민?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철민이 영자를 보자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여기 온 거지? 영자가 일어서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철민과 민수 사이에는 과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서로 경쟁 관계였던 두 사람은 사업에서도
여러 번 충돌했습니다. 할머니, 철민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철민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철민이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께 인사 잘 드렸어? 네. 은채 누나랑 같이 인사했어요. 아이들과 철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영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이들 사이에는 7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설명해줘. 이게 무슨 상황이니? 영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집을 나간 후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이 민준을 내려놓고 수진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수진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잖아. 영자가 철민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내 며느리와 손주들 일에 왜 네가 끼어드는 거지? 어머님, 수진이 놀라며 영자를 말렸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수진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은채와 민준이 어른들의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철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와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도움?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 제발이요. 수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7년 만에 만난 손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채야, 민준아.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무섭지 않아. 영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은채가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가 갑자기 와서 놀라셨을 거예요. 아이의 성숙한 반응에 영자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수진아, 아이들을 2층에 데리고 가서 씻기자. 오랫동안 여행했으니 피곤할 거야. 어머님,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이들이 먼저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야, 민준아. 할머니 집에서 씻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자. 와, 좋아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따라갔습니다. 철민이 들고 온 쇼핑백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 옷이랑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이건 간식. 고마워요, 오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자 거실에는 영자와 철민만 남았습니다. 영자가 소파에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설명해줘. 철민도 마주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지. 처음부터. 영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회사를 경영해온 냉철함이 드러났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수진 씨를 만났어요. 신림동. 영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신림동은 대학가 근처의 서민 동네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네, 수진 씨가 일하던 카페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영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채를 데리고 와서 카페 구석에 앉혀두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철민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은채가 너무 얌전히 앉아 있어서 신경이 쓰였어요. 4살 아이가 엄마 일하는 동안 몇 시간씩
혼자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민수 형의 아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럴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알았어? 은채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아빠 그림이라면서 보여줬는데 민수 형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 그림이더라고요. 영자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아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수진 씨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임신 8개월인데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데? 영자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였습니다. 월세도 밀렸고 은채 어린이집비도 못 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만두고 카페에 데려와서 일하는 거였어요. 철민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살짜리 손녀가 어린이집도 못 가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니. 도움을 주려고 했죠.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수진 씨가. 당연하지. 자존심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민수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 알고 있으니까 더욱 경계했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와 철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여자를 좋아했던 적도 있고 사업에서도 여러 번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달랐어요. 철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 혼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거든요. 위층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채와 민준이 수진과 함께 즐겁게 씻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줬는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활비, 월세, 아이들 용품,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 회장님.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했는지 아세요? 매번 받기 싫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왜 받았을까? 아이들 때문이었죠. 은채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수진 씨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녀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갈 정도로 어려웠다니. 민준이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산부인과비가 없어서 보건소에서만 검진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혼자 낳았다고? 아니요. 제가 병원비를 냈어요. 그리고 수진 씨 언니분이 와서 도왔고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둘째 손자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태어났다니. 수진이가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여러 번 물어본 적 있어요. 왜 시어머니께 연락하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을 너무 실망시켜드렸다고. 철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절당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무서웠대요. 거절? 어머님이 손주들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서요. 영자가 가슴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가 그런 사람인가? 처음에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년 전 장례식 때 수진 씨를 대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는 내가.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은채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우와,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다. 영자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아이들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민준이가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손자의 응석이 영자에게는 꿀 같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요? 뭘 해주실 거예요? 민준이가 뭐 먹고 싶어? 햄버거. 햄버거는 몸에 안 좋아. 할머니가 갈비찜 해줄까? 갈비찜이 뭐예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갈비찜도 모른다니. 정말 맛있는 거야.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줄게. 영자가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수진이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 거야. 우리 손주들 위해서.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7년 만에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철민이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철민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래, 왜? 우리한테 음식도 해주시고 예쁘다고도 해주시고. 은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수진이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언니. 수진의 친언니인 김미연이었습니다. 7년 전 수진이 시댁을 나올 때 유일하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락받고 급하게 왔어. 정말 여기 온 거야? 미연이 말을 하다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은채와 민준이가 낯선 아줌마를 보고 있었고 철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미연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채야, 민준아. 잘 지냈어? 이모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 이모.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미연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영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미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자도 그녀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지? 미연이 비웃었습니다. 7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집이라고? 언니 그만해요. 수진이 미연을 말렸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 또 속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르니? 김미연 씨. 영자가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아이들? 미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신림동 반지하에서. 언니. 수진이 말렸지만 미연은 계속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새벽 4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민준이 분유값도 없어서 며칠씩 굶었어.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채가 감기 걸려도 병원에 못 데려갈 정도로. 그만해. 수진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 정말로 은채와 민준이는 어른들의 싸움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민준이가 수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은채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싸워요? 그 순간 영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주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제발. 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말씀을 가려서 하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미연이 철민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언니, 정말 그만해. 수진이 미연의 팔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야. 모든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더욱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만해.
영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아파 보이는데 병원부터 가자. 영자가 민준을 자세히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고 팔에 멍 자국들도 보였습니다. 민준아, 어디 아파? 영자가 아이에게 다가가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목이 아파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며칠 전부터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차로 갈게. 30분 후 일행은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영자가 VIP 진료를 요청했고 곧바로 소아과 전문의가 민준을 진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의사가 민준의 목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열도 있고 기침도 하고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어내렸습니다. 혹시 다른 증상은 없나요? 멍이 잘 들거나? 멍이요? 수진이 놀라며 민준의 팔을 봤습니다. 정말로 여기저기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언제 다쳤지?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민준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뭔가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혈액 관련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 질환?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며칠간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죠. 이틀 후 영자는 서울대 병원 VIP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정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지는 민준이 옆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은채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괜찮을까요?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민준이는 씩씩한 아이잖아. 영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혈액내과 전문의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여 영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이 아이를 꼭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영자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혈병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아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은 치료 성공률이 80% 이상입니다. 정말요? 수진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다만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치료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정도.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체 치료비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 부담은 3천만 원 정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장 치료를 시작하면 되죠?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입원 수속을 밟아주세요. 치료비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영자를 불렀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살려야지.
돈은 문제가 아니야. 영자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7년 만에 되찾은 손자를 절대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녀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영자가 그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아. 이유진 박사였습니다. 영자가 후원하는 의료재단의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였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회장님께서 손자분이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급하게 왔습니다. 유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민준이 치료를 직접 담당하고 싶어서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최고의 의사를 섭외해온 시어머니의 빠른 행동력에 감사했습니다. 유진아, 이쪽은 내 며느리 수진이고 저 아이가 내 손녀 은채야. 영자가 소개하자 유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은채 양도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채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은채 양 동생 민준이 걱정 많이 되지? 네. 민준이가 많이 아파요? 걱정 마. 선생님이 민준이 아픈 거 다 낫게 해줄게. 약속할게. 유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은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미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치료해 준다고요? 뭔가 이상한데. 언니. 수진이 미연을 제지했지만 유진은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유진이 명함을 꺼내며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소아혈액 종양과 부교수 이유진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소아백혈병 전문과정을 이수했고 국내 소아백혈병 치료 성공률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연도 그 말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철민 전무님 맞으시죠? 유진이 철민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MBA 과정에서. 정말요? 이유진 박사님. 철민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세상 정말 좁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영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또 다른 인연이 있었다니. 철민 전무님이 의료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수업 시간에 의료 경영에 대해 열심히 질문하셨잖아요. 기억해 주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뵙게 되다니. 혹시 민준이와 어떤 관계신가요? 그게. 철민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족이에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철민 오빠는 저희 가족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안심이네요. 철민 전무님 같은 분이 곁에 계시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버드에 있을 때 철민 전무님이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봤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의 증언에 영자는 놀라며 철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영자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철민 전무님은 부모님을 정말 극진히 모시는 걸로 유명했어요. 유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영자는 유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철민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유진이 영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치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화합이 치료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영자가 미영과 철민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모든 갈등을 접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민준이를 위해 힘을 합치죠.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영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서그룹이 우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언제부터? 전화 내용을 들은 철민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자가 전화를 끊고 철민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회장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철민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가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철민 오빠.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철민이 문을 나서려는데 영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강철민 씨. 네. 정말 네가 모르는 일이야? 철민이 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이런 상황에서. 영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민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가봐. 네,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철민이 병실을 나간 후 미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야? 언니, 철민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회사 일이잖아. 돈이 걸린 문제라고. 그래서 더욱 믿어요. 수진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민 오빠가 민준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봤거든요. 유진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민준이 치료 계획부터 세워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 한 달 정도는 매일 병원에 와야 합니다. 매일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유진이 수진과 영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도 하고 입맛도 없어지고. 괜찮아요. 수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용감하니까 잘 견딜 거예요. 민준아, 어때? 영자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워? 조금 무서워요, 할머니. 민준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려면 참아야죠? 우리 민준이 정말 용감하구나. 영자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와서 지켜줄게. 정말요? 그럼 할머니 약속해. 그때 은채가 조용히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민준이 대신 아플 수는 없나요? 은채야. 유진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생을 아끼는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민준이는 스스로 이겨내야 해.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있어. 민준이가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야. 그거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은채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2시간 후 철민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영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철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 일부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었어요. 제가 모든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정말? 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철민이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영자가 철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가 해결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영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 회사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철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좀 흔들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이 가족이 더 중요하거든요. 철민의 말에 수진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민 오빠,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미연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수진 가족을 도왔던 것도 지금 회사 일로 고생하는 것도 모두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민 씨, 영자가 철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오해했어. 미안해.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와의 과거 일 때문에 너를 편견으로 봤어. 회장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자. 영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민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진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민준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민준이를 낫게 해봅시다. 영자가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병실에 모여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영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엄마도 있고 은채 누나도 있고 철민 아저씨도 있어.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민준이를 응원하고 있어. 민준이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 열심히 할게요. 우리 민준이 정말 용감하다. 미연이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 민준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긴 치료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랑으로 뭉친 가족의 힘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대 병원 소아병동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1차 항암 치료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전관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정말요, 선생님? 민준이가 완치된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완전관해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유진이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백혈병 세포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예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요.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영자는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아이와 함께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던지. 할머니, 왜 울어요? 민준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빠졌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맑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기뻐서 우는 거야. 영자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건강해져서 6개월 전만 해도 낯설었던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는 이제 끈끈한 정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매일 병원에 와서 민준을 돌보며 진정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하지만 곧 갈 수 있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은채가 철민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손에 민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선생님이 좋은 소식 들려줬다며? 누나, 나 이제 많이 나았대. 민준이가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행이야. 누나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은채가 동생 곁으로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8살이 된 은채는 동생의 병을 이해하고 6개월 동안 의젓하게 할머니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철민 아저씨, 고마워요. 민준이가 철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민준이가 건강해진 게 가장 고마운 일이지. 철민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병원에 오면서 철민은 이미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철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영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동안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뭐가 감사해? 내 손자인데. 영자도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서먹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진짜 딸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병원에 오면서 미연도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왔어. 이모. 민준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들었다며? 이모가 축하 케이크 사왔어. 미연이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리 이제는 영자와 철민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연 씨도 고생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적대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민준의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행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민준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건배. 영자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의 건강을 위해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준과 은채는 주스로, 어른들은 와인으로 축하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은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영자의 말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든 후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했는데 다 민준이가 워낙 씩씩해서야. 철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셨으니까. 영자가 철민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철민 씨, 정말 고마워요. 6개월 동안 철민 씨가 없었다면.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철민의 말에 수진이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미연이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마음 정하지 그래? 언니. 수진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뭘 언니야? 바보여. 미연이 철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철민 씨, 제가 처음에 오해했었는데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과찬입니다. 과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미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미연의 말에 거실의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고 철민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 철민이 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움을 드린 이유가 단순히 민수 형에 대한 미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철민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마음인데 철민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은채와 민준이도 제 친자식처럼 사랑해요. 철민 오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민수 오빠에 대한 마음이 아직 괜찮아요. 철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형을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영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와 은채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너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할 거야. 영자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철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개월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맞이한 첫 번째 기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급하게 영자를 부축했습니다. 어라, 여기가 어디지? 영자가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리하던 일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부엌이에요. 아침 준비하시던 중이셨잖아요. 아침 준비?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아침 준비를 했지?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10분 전까지만 해도 영자는 멀쩡했는데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프다기보다는 머리가 좀 흐릿해. 영자가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그런 것 같아. 자주요? 응, 뭔가 깜빡깜빡하고. 영자가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은채와 민준이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영자가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들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민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해주지? 영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맞다. 팬케이크 해주기로 했지? 하지만 영자는 팬케이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갈비찜을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3개월 후 영자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영자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됩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영자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기억력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점차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고 가족의 지지와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영자는 복도에서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전 민준의 회복을 기뻐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영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제 막 민준이가 좋아졌는데 또 이런 일이.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때 어머님이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머님을 도울 차례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철민과 미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치매라고요? 미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서. 수진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철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도우면 돼요. 하지만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제가 있잖아요. 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죠. 6개월 후 영자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일어나 보니 영자가 거실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영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집이에요, 어머님의 집. 내 집?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은 어디 갔지?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자가 자신의 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 수진. 수진? 영자가 수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너? 왜 내 집에 있어? 수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진이에요. 민수 오빠의 아내. 민수? 영자의 눈에 잠깐 인식이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 민수? 민수가 어디 있어? 민수 오빠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영자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하늘에 있어? 민수야, 민수야. 영자가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은채와 민준이 놀라서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은채가 무서워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누구야? 영자가 은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은채예요. 손녀 은채. 손녀.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한테 손녀가 있나? 은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이래요? 민준이도 무서워하며 수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달래며 영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민수를 찾으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철민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철민 오빠 어머님이. 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철민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저 철민이에요. 철민? 영자가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누구야? 왜 내 집에 있어? 어머님, 제가 수진 씨와 결혼한 철민이에요. 결혼? 영자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이가 누구야? 민수는 어디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철민이 급히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유진 박사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1시간 후 유진이 집으로 왔습니다. 영자의 상태를 확인한 유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치매가 중기로 진행된 것 같아요. 유진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강화하고 전문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예요. 수진이 망연자실했습니다. 민준의 치료가 끝났다고 안도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의 치매와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미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돌볼게. 그럴 수는 없어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나도 새로운 일을 찾고 싶었어. 미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간병 관련 공부도 해볼 생각이고. 미연 씨, 감사합니다. 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문제는 간병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영자의 상태가 알려지면서 경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회사 부사장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후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계 구조요? 네, 수진 씨께서 정식으로 경영권을 승계받으시는 거죠. 수진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회사 경영, 아이들 돌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철민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철민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치매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회사 경영도 만만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2개월 후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영자는 낮에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밤에는 민수를 찾아 집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수진이 새벽 2시에 영자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를 찾으러 가야 해. 영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민수를 데려와야 해. 어머님, 민수 오빠는 하늘에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 영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수진을 밀쳤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수진이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은채와 민준이 잠에서 깨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채가 울먹이며 수진을 도와 일으켰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민준이도 무서워하며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철민이 급하게 뛰어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을 진정시켜 드릴게요. 철민이 영자에게 다가갔지만 영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왜 내 집에 있어? 어머님, 저 철민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나가. 영자가 철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은채가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너는 누구니? 영자가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은채예요.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 은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9살 아이의 성숙한 모습에 모든 어른들이 놀랐습니다. 은채야,
수진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은채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방에 가서 쉬어요. 너는 착한 아이구나. 영자가 은채를 보며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어줄래? 네, 할머니. 은채가 영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이도 따라갔습니다. 저도 할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민준아. 영자가 민준을 보며 잠깐 인식이 돌아왔습니다. 너는 민수를 닮았네. 네, 할머니. 저는 민수 아빠의 아들이에요. 민준이가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영자가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자 수지는 거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수진이 철민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매일 이런 식이면 아이들도 상처받고. 수진 씨. 철민이 수진을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들은 불안해하고 직원들도 동요하고. 제가 더 도울게요. 오빠도 이미 충분히 도와주고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채가 인터넷에서 치매 돌봄에 대한 자료를 찾아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은채가 노트북을 들고 수진에게 왔습니다. 치매 할머니를 돌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은채야, 네가 이런 걸 왜?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은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 할머니가 덜 혼란스러우시대요. 수진이 딸의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9살 아이가 이런 것까지 찾아서 공부했다니. 그리고 옛날 사진을 보여드리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대요. 은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할머니 도와드릴까? 네, 누나. 민준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아이들이 주도하여 영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함께 산책하며 옛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은채가 매일 아침 7시에 영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은채예요. 할머니의 손녀. 은채. 영자가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민준이는요? 저는 민준이에요. 할머니의 손자. 민준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함께 산책할까요? 아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영자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은채가 민수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민수. 영자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민수야. 맞아요, 할머니. 은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분은요? 이번에는 수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 영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 며느리. 맞아요. 우리 엄마예요. 아이들의 노력을 본 유진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유진이 영자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딸과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전문 의료진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한편 수진은 영자가 건강할 때 작성해둔 경영일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걸 다 기록해 두셨네요. 수진이 일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30년간의 경영 노하우가 다 들어있어요. 철민도 그 일지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보물이에요. 고객 관리, 직원 관리, 위기 대응 방법까지 세세하게. 이걸 바탕으로 하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네요. 6개월 후 미연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간병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모두 취득하고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을 조직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미연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정보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언니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람있어.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언니 덕분에 제가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실적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수진 CEO님의 리더십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사장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주주들도 만족해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영자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잘 계승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진은 정식으로 CEO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자도 맑은 정신 상태에서 참석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영자가 며느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보고 있을 거야. 어머님 덕분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경영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쳤으니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았어요. 수진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은채와 민준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은채가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할머니를 사랑해야죠. 우리 은채 정말 훌륭하구나. 영자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를 돌봐드릴 거예요. 민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감사해, 내 새끼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야. 철민이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 해냈네요. 네, 모두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2년간의 위기를 함께 극복한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희망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영자의 치매는 완치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체계적인 돌봄으로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가족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1년 후 봄 은채의 13세 생일을 맞아 저택 정원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케이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정원이었습니다. 은채야, 생일 축하해. 민준이가 누나에게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제 11세가 된 민준이는 백혈병을 완전히 극복하고 활발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예쁘다. 은채가 카드를 받으며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두 남매 사이의 우애는 병마를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도 와서 케이크 드세요. 은채가 정원 한 구석 의자에 앉아 있는 영자를 불렀습니다. 69세가 된 영자는 치매의 진행과 나이로 인해 예전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생일이구나. 영자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가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비교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13살이 됐어요. 우리 은채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영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수진이 영자를 부축하며 케이크가 있는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지는 CEO로서의 업무와 동시에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병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수진이 영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영자가 손주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많이 늙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어머님은 여전히 우아하세요. 수진의 말에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무서워. 어머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곁에 있잖아요. 그때 철민이 큰 선물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수진과 정식으로 결혼한 철민은 이제 이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채야, 아빠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와, 뭐예요? 은채가 눈을 반짝이며 뛰어갔습니다. 철민은 은채와 민준에게 있어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짠! 상자를 열자 안에서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새끼였습니다. 우와, 정말 귀여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영자도 강아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 철민이 물었습니다. 희망이. 은채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강아지니까 희망이라고 해요. 좋은 이름이네. 수진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연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가족이 된 미연도 주말마다 이 집에 머물며 영자를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은채야, 이모가 특별한 케이크 만들었어. 이모, 고마워요. 은채가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모, 오늘 뭔가 다르게 보여요. 응? 뭐가? 더 예뻐 보여요. 은채의 말에 미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혹시 좋은 일 있어요? 수진이 언니를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미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서 만난 분이 있어. 정말요? 좋은 분이야. 어머니를 치매로 돌아가시게 한 분인데 정말 효자더라고. 언니 축하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언니도 행복해야죠. 생일 파티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희망이는 거실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미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수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잖아요. 철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완치됐고 회사도 안정됐고 가족도 화목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아.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영자의 말에 모두가 뭉클해졌습니다. 민수를 낳고 키웠고 회사도 성공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어머님, 그리고 수진이가 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할 것도 없고 은채와 민준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철민이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고 영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때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망이와 함께 뛰어노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희망이가 공 가져왔어요.
민준이가 테라스로 뛰어와 영자에게 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우리 희망이가 똑똑하구나. 영자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커서도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은채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네. 할머니가 아프면 저희가 돌봐드릴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 치료해드릴게요. 은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어서 할머니 회사 더 크게 만들 거예요. 민준이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약속에 어른들 모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5년 전 제삿날에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와 손주들. 그 순간이 자신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민준의 백혈병, 자신의 치매 진단, 회사의 위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민수야. 영자가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다시 진짜 가족이 됐어. 수진이도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됐고 은채와 민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사진 속 민수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아. 수진이가 모든 걸 잘 해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에 나갔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처음 손주들을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수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정원이 너무 예뻐서. 영자가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내가 아프다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더 많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정원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과 희망이가 뛰어노는 소리, 철민이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지켜나간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차가운 제삿날에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완전한 가족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박영자의 저택에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고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박영자에게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었고 수진에게는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만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백혈병과 영자의 치매라는 큰 시련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손잡고 견뎌냈습니다. 특히 은채와 민준이가 보여준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7년 만에 재회에서 시작된 이 가족의 여정이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